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경제신문에는 어떤 주요 이슈들이 있을까요? 경제 트렌드를 알고 또 관련주 흐름까지 저희가 짚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전략이 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이슈일 것 같고 참 핫하디 핫했습니다. 네. 최근 뻥튀기 상장 논란이 파두라는 기업을 통해서 좀 불거졌잖아요. 이게 결국 기술 특례 상장 제도 이 자체에도 의문점을 좀 갖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 파두 관련된 이 문제가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 일단 금융당국에서 파두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8월에 기술 특례 기업으로 이제 파두가 산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파두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급락했다. 맞아요. 왜냐하면 2분기, 3분기가 뭐 2분기는 5천만 원대, 3분기는 뭐 3억대 이 정도 매출액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업 가치가 3조짜리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아예 이걸 집단 소송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금융당국에서 직접 파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상장 당시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 내용 중에서 이게 이제 진짜 말이 맞느냐 이런 것들에서 1차 소명 기회를 받아봤다고 합니다. 이때 금감원 관계자가 일부는 해명이 됐는데 그래도 추가 설명이 아직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파두 주가가 아직도 계속해서 좀 빌빌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게 그래서 금감원은 지금 그 법무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소액 투자자가 다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시사각지대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실적이 1분기에 좀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2, 3분기는 1분기 때에 상장해야 할 때에 그 냈던 자료에서는 사실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2분기, 3분기를 살짝 가려놓고 상장했다는 의혹. 이 의혹을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악용했다라는 법의 쟁점 사항으로 지금 들고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주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주관사가 이제 NH 투자증권하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인데 NH 투자증권이 그 상장을 하고 나서 보유 기간 3개월 후에 그다음에 일부를 좀 팔았습니다. 파니까 뭐 아직까지 갖고 있는 주식도 있긴 하지만 좀 그러면 이제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주관사 너희는 다 알고 이렇게 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 부분도 그래서 그 금융당국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기술 특례 상장 이 자체에 대해서 많은 IPO를 앞둔 기업들이 네.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깐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하게 되잖아요. 원래 그 기술 특례 그 제도,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 제도라는 것은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길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바이오 기업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좀 길어요. 어떤 그쵸. 임상을 하면 1상, 2상, 3상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이 좋으면 이거는 당장은 매출이 나지 않지만 앞으로의 그 성장성을 보기 위해서 바이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특례 제도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이후에는 기술적으로 IT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IT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섹터를 좀 넓혀 놓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첨단 전략 기술 이런 쪽 관련해서는 한 개의 기술 평가만 단수 평가만 받아도 인정하는 방식. 여기에 또 기술성이나 사업성 이외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이 6개월 내 상장에 재도전하는 경우에 신속 심사 제도. 이래서 패스트 트랙 제도까지 계속해서 좀 그 제도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창업자들이 어쨌든 열심히 해서 상장을 통해서 일부분은 또 자본 회수, 그러니까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좀 더 창업이 잘 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 이런 파두 같은 회사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술 특례 상장의 대부분이 부실 기업인데 상장을 통해서 그냥 먹튀, 그러니까 먹고 튀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쪽으로 의심의 눈초리가 가게 되면 투심,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두 사태가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주가는요 많이 급락을 했었고요. 최근 4거래일 동안 뭐 저점 매수 관점이었을까요? 좀 오르는 듯하다가 네.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현 구간에서 1.7% 하락하면서 22,0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결과들이 또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볼게요. 종근당이 또 기쁜 소식을 전해서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네. 싶습니다. 초대형 규모의 기술 수출 주인공이 됐습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죠. 노바티스와 신약 기술에 대해서 이전 계약 소식을 전했거든요. 예. 내용이 사실은 이 제약바이오 쪽이 좀 어렵잖아요. 네네네.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정말 저기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공부해야 없었는데 돼요, 이게 보통 이제 종근당 하면 약점이 연구 개발, 그러니까 R&D 영역이 좀 약하다. 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종근당이 이번에 이 신약 후보 물질이 CKD510인데요. 이 CKD510이 이제 어떤 거냐면 노바티스가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냈습니다. 이게 종근당이 2010년부터 사실은 이 물질에 대해서 계속 그 연구를 해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히스톤탈 아세틸화 효소 6 이거의 억제제로 불린다. 아 이거 어렵다. 어렵네요. 네. 뭐예요, 그거? 이렇게 하는데 HDAC라고 하는데 이 HDAC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의 변형을 유발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람 몸속에 보통 11개 정도의 그 HDAC가 있는데 이 중 6번이 암이나 신경퇴행성 장애 이런 거를 일으킨다고 해요. 근데 이제 CKD510이 이걸 콕 집어가지고 억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이나 어쨌든 이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를 막아준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또 실적하고도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어떤 호재 이걸로 끝나지 않고 네. 4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연결된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또 무슨 계약금하고 연결이 있다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계약이란 게 뭐 1조 원대 이상의 계약은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차근차근 들어오거든요. 나눠서.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이 물질 하나를 가지고 이쪽 분야, 그러니까 암을 뭐 억제하는 분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뭐 우리 옛날에 비아그라 때도 보면 심장 쪽으로 하다가 그렇죠. 네, 발기부전 치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물질 자체가 또 다른 영역에서 또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업 가치가 이 물질 하나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 계약 중에 확정 계약금이 당장 4분기 실적에 반영되니까 4분기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증권가에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실적을 네. 보시는 분이라면 네네. 투자에도 참 성향이 다양한데 이 실적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근당에 대한 기술 이전 소식, 여기에 대한 실적까지 더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볼게요. SK 디스커버리 소식인데요. 참 숨가쁘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의 구도가 좀 바뀐다고 하던데 이게 부동산과 에너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적 분할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도 내용이 사실 관심 없으신 분들이라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네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SK 디스커버리 그룹이라는 것 자체를 좀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SK 그룹 전체에서 보면 SK가 사촌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선대가 어떻게 되면 보냐면 형님과 동생이 같이 이제 한 건데 형님 쪽에 이제 고 최종건 회장님 여기에 막내 아들이 이제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네. 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디스커버리는 이제 큰 집의 막내 아들. 재벌집으로 놓고 보면 부럽네요. SK 그룹의 큰 집의 막내 아들인데 이 큰 집의 막내 아들이 이끌고 있는 것은 이제 주력은 SK 가스, 그다음 SK 케미칼 이런 SK D&D 이런 쪽이 이제 그 주력인데 이 여기서 이제 SK 디스커버리에 있는 이쪽 SK D&D가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로 네. 그래서 SK D&D가 이제 에너지 사업을 도맡고 있는 신설 법인 에코 그린을 설립한다. 이렇게 하니까 인적 분할을 하는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SK D&D가 최근에 이제 많은 주목을 받게 됐고 주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변화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라면 좋아하십니까? 라면 뭐 거의 일주일에 일일 그래도 라면. 뭐 그런 분들 많죠. 네. 맞아요. 네. 얼마나 드세요?
저도 한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은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네, 드시는 네, 것 네, 네. 같은데. 라면이요, 저희 덕분인가 봐요. 2015년 이후 9년 연속으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해요. 네. 특히나 삼양식품 주가 상승률이 유난히도 큰 상황인데 수출 실적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라면이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올해에 8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벌써 1년이 되지 않았고 10월 달 됐는데 10월 달 기준으로 해도 한화로 약 1조 원의 수출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 참 라면 대단한데? 대단하다. 예,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농심과 삼양식품이 모두 잘했습니다. 농심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557억 원을 기록했고요. 삼양식품 더 좋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434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면주의 이 수출 더 기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어떤 증권사에서 더할 날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 이런 네. 표현도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3분기에 해외 매출 지금 신기록 경신하고 있는데 4분기에도 신기록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식품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식품 수출 증가세가 라면 때문에 일어나면서 올해 수출액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목표를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주력 상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